자, 다음은 특별한 토지 이동 중에 하나인 축척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1번에서 3번으로 바뀌는 것을 축척 변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토지 이동 지적도에서 토지 이동 지적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즉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을 축척 변경이라고 합니다.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인다. 즉 1번에도 지적도가 있고 3번에도 지적도가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축척 변경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큰 축척에서 작은 축척으로의 변경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밀도를 떨어뜨릴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임야도에서의 축척 변경은 시행되지 않는다. 임야도는 먼저 지적도로 옮기는 등록 전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축척 변경을 임야도에서는 직접 하지 않습니다. 자, 의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축척 변경의 요건 되겠습니다. 자, 요건은 실체적 요건과 그 다음에 절차적 요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실체적 요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단어를, 요 문장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빈번한 토지 이동으로 인해서, 자, 빈번한 토지 이동, 예컨대 분할을 많이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일필지 규모가 작아지죠. 그래서 소축적으로는 지적 측량 성과의 결정이나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축척을 키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동일한 지번 부여 지역 안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통일성이 맞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축척 변경을 하게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거나 통일성을 위해서 우리가 축척 변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차적 요건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첫 번째, 동의 절차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절차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축척변경위원회라고 하는 걸 구성을 해서 이 축척변경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을 합니다. 이런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동의, 의결. 자, 그 다음 승인을 받습니다. 자, 승인은 누구의 승인이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차적 요건은 동의, 의결, 승인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시행공고 합니다. 시행공고라고 하는 것은 날짜 기억해 두시는데 20일간 시행공고를 하고요. 어디에다 하느냐? 시군구 게시판, 리동 게시판, 그 시행지역의 게시판에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행공고 후에는 경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 경계 표시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시행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현재 점유 상태를 표시하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점유 상태 파악을 위해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요. 자, 이럴 경우에는 지적 측량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절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지 표시를 결정하게 되는데, 자,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 시행 지역 내의 각 필지의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어떻게 합니까? 새로 정하죠. 자, 개발 사업 같은 것들을 해서 축척 변경을 하게 되면,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가 설치한 경계점 표지를 토대로 측량을 하고 새로운 축척에 의해서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지번별 조서를 작성합니다. 축척 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공고일 현재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해서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척 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공고일 현재입니다. 자, 시행공고일 현재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그 다음에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해서 변동사항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면적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청산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청산 절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전에 보셨죠? 지번별 조서를 작성해서 면적의 증감을 파악을 한 후에 그 증감 면적에 대해서 청산을 하는 그런 절차를 우리가 청산 절차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청산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그 필지의 제곱미터당 금액을 결정해야 되겠죠. 이때 결정은 지적소관청이 조사를 하고 난 후에 축척변경위원회가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축척변경위원회가 결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결정된 청산금은 결정 공고를 하게 되겠고요. 15일 이상.
그 다음에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납부고지, 그 다음에 수령통지서를 발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납부고지서 같은 경우는 3월 이내에 하고요. 수령통지서는 6월 이내에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고지받은 날로부터 몇 월 이내에 1월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산이 다 끝나면 이제 비로소 축척 변경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것이고요. 따라서 이제 확정 공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확정 공고는 소관청이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이 완료된 때 지체 없이 뭐 이런 것들 이제 날짜 바꿔가지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지체 없이 축척 변경의 확정 공고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표현을 하나 익혀두시면 됩니다.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축척 변경 다 이루어졌으니까 토지 이동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지적 공부 정리를 하고요. 지적 공부 정리된 내용에 따라서 변경 등기를 촉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관청은 축척 변경에 의해서 확정된 사항을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고 관할 등기소에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청은 지적 정리 후에 등기 촉탁한다라고 하는 절차를 마지막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